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청와대 세종집무실을 약속한 만큼 내친 김에 법안이 제출됐는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절호의 기회입니다. 후보들에게 약속만 듣기보다 직접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충청인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 등 48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이 법안은 대통령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복도시법을 고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자는 겁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국회도 세종에 내려오는 바당에 이미 부지까지 마련된 청와대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만 외로운 섬처럼 서울에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에 법적 근거, 법제화가 필요할 때가 됐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때문에 대선 시기인 지금이 세종시 청와대 집무실 설치에 적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다시 가면 저는 위헌 판결이 번복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라도 저는 제2집무실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제 공약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 법안 발의 전 정 의원과도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차기 정부 맡게 되면 법률안 제출을 하든지 국회에 촉구를 해서 청와대 일단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 측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7년 초에 맞춰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행정수도 완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과 추후 협의도 필요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세종시 집무실 설치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는 만큼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에도 얼마만큼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세종의 청와대 제2집무실과 관련해 국회도 세종의사당이라는 큰 결정을 내렸으니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야 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에게 의견을 내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둘러본 자리에서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완성과 이전 직원들의 정주 여건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3,000세대 규모의 공무원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발생하는 충청권 확진자 수식에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10대 청소년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10대들에게도 도입하겠다는 방역 패스를 놓고 지역 교육계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기 위해 접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군의 중학교 운동부와 서구 중학교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대전에서도 10대 학생 확진자가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대전에서 발생한 확진자 845명 가운데 10대 미만과 10대 확진자는 모두 156명으로 20%에 달합니다. 충남에서도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1,000명 가운데 25%가 10대 미만과 10대 확진자입니다. 학생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10대 접종 완료율은 대전 31.1%, 충남 32.4%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99%가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접종 미완료자였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청소년 방역 패스를 내년 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만 12세에서 18세까지 적용되며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관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는 괜찮더라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접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내년 1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하려면 이번 달 셋째 주까지는 1차 접종을 해야 하는데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큰 상황입니다.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고요. 학부모로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독서실과 학원 등이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된 것도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한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는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며 방역 패스 도입에 대한 연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청소년층에서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종교시설을 비롯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마트와 백화점 등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하루 사이 300명에 이르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에서는 요양시설과 10대 학생 확진자 위주로 확진자가 쏟아져 120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사이 요양시설에서 17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7개 요양시설에서만 N차 감염까지 모두 262명이 누적 확진됐습니다. 충남은 홍성 목욕탕에서 7명, 천안 PC방 4명, 노인 전문 요양원 8명 등 170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세종은 해외에서 입국한 40대 등 모두 10명이 추가됐습니다. 천안 풍세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주변 7개 농가에서 닭 33만 마리가 살처분 매몰됐고 달걀 12톤 21만여 개가 폐기됐습니다. 천안시와 대전 충남 양계 농협은 보관 중인 달걀 중 발생 농장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달걀을 모두 폐기했다며 추가 발생이 나타날 경우 달걀 수급난에도 차질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벌써 6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특히 대전시장의 경우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체급을 올리거나 전직 의원, 시의원들까지 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출마 선언에 나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장석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허태정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됩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전 의료원 건립, 광역철도 확정 등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연임이 필요하고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우지만 내부의 거센 도전도 맡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오랜 수고한 사업들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사업들이 새로운 탄력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시장으로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 체급을 올린 현직 구청장들의 도전이 뜨겁습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대전이 총체적 위기라며 허태정 시장의 날을 세우고 공식적으로 시장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행정 전문가로서 경제시장, 민생시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시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는 경제 민생시장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3선 연임을 마무리하는 박용갑 중구청장은 공식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장직 도전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학교 부지 미확보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허 시장의 저격수 역할을 하는 정기현 시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 대전시장과 국회의원, 시당 위원장 등이 출마 채비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출마 의지를 밝힌 장동혁 전 시당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유성갑에서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지만 이후 시당 위원장을 맡아 인지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도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가 강점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 부본부장을 맡은 정용기 전 국회의원은 확고한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덕구청장과 재선 의원을 지내 조직력이 탄탄합니다. 대전 동구청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장우 전 의원은 최근 시청 주변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선대위 조직 부본부장을 맡은 만큼 정권 교체 후 시정 교체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요트를 타고 미리국한 뒤 옛 애인의 가족을 찾아가 권총을 겨눠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40대 남성 A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4년 6개월로 줄었습니다. 대전고법은 피해자의 장시간 설득과 회유에 따라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자 해외로 나가 15톤급 세일러 요트와 권총 등을 구매해 입국한 뒤 여성의 가족에게 권총을 들이댔습니다.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자금 명목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데다 해당 여성의 가족 때문에 결별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4일 밤 10시 30분쯤 천안시 용곡동 천안천 일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식물 생물 1급인 수달이 무리지어 다니는 등 5마리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주민 이득환 씨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수달이 물고기를 먹는 모습과 유영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으며 도심 하천에서 5마리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충남에선 4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끼고 깔리고 떨어지고 대표적인 산업사고가 반복된 건데요.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당연해 보이는 이 외침이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고 김용균 씨 3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김철진 기자입니다. 치킨과 BTS 노래를 좋아했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 그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타워 앞에 다시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고 김용균 씨 3주기를 맞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추모제. 어머니는 발전소 앞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고 당시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 떠오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용균 씨 죽음 이후 정치권에선 많은 목소리가 오갔지만 정작 노동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진 2톤 중장비에 깔려 숨진 65살 화물기사 A씨부터 지난 7월 공주 한일시멘트에서 시멘트 운반 리프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기어 숨진 41살 노동자까지 지역 내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며 위험 작업의 도급을 막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김용균 씨가 일했던 태안화력은 대상에 빠졌습니다. 위험 작업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종만 도급을 금지하면서 태안화력이 빠진 겁니다. 또 김용균 씨 자리엔 여전히 또래의 하청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아직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전한 작업장, 용균이 자리에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그 자리에 똑같은 용균이 나이 또래 프로젝트 계약직이 와서 산재 사망 사고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빠져버린 반쪽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영자 책임을 묻지 않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 놓고 마치 자기 책임 다한 양 또 표를 달라고 노동자들 앞에 서고 있습니다. 3년 전 정부는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 매년 2,000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천안 예술의 전당 신임관장이 26년 전 성비위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은 천안문화재단이 지난달 공개 채용을 거쳐 예술의 전당 관장으로 임용한 A씨가 1995년 천안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재직할 때 여성단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재단에서 그대로 채용을 진행했다고 비판했고 A씨는 이후 사퇴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관련법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공무원에 다시 임용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화력발전소에 킬로와트당 0.3원이 부과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보다 2배인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국 화력발전의 절반이 있는 충남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세수가 현행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2배 늘어나게 됩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령과 태안, 서천 등 화력발전 주변 주민 피해 방지와 건강권 확보 등에 쓰입니다. 충남권 34개 단체가 모인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충청남도 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4곳의 지역 주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9.3%가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천이 83.3%로 가장 높았고 당진 81.7%, 태안 78.4%로 뒤를 이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이 평균 33만 1,356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약 2만 6천 원, 8.5%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산식품유통공사가 이달 초 전국 17개 전통시장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